의정부 진로 페스티벌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토링 강연기부단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0분간 여러분들께 학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지금 기술경영학부 공학 석사과정에 있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 권장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독일군과의 전쟁 때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의 애니그마라는 암호를 풀기 위해서 머신을 만들어내는 튜링 머신이라는 머신을 만들어내는 내용의 영화인데 이게 우리 학교의 교과서에도 관련돼서 애니악 비슷한 기기들을 봤을 거예요. 매니악이라고 많이 실려 있지만 교과서에서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고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이렇게 생겨난 학과구나. 요즘도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한 과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을 섞은 것도 있고 그리고 2년제 게임학과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이름에 따라서 나누지 말고 2, 3년제와 4년제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처음에 우리가 1, 2학년 과목들을 보면 1학년 때 물리학, 생물학 이런 과목들을 기초적인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까지도 이제 코딩 기초, C 언어, 자바 이런 언어들을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정보 보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3, 4학년 때 가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지가 넓고 학교에 가서도 전공을 따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더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 3년제 대학을 진학하신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가 많고 대부분 전공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고등학교 때 미리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제든 4년제든 지원해서 내가 합격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BOB 이런 대회가 가장 큰 대회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까지 포함해서 이게 3개 가장 큰 대회가 있고요. 관련해서 네이버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해커톤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커톤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코딩을 실제로 실력을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하루 이틀간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실력을 겨뤄보는 그런 행사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요약을 했을 때 최대 장점은 다른 학과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토론회라든지 되게 다양한 공모전에 우리가 알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공학과는 이미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에 재학하시는 것만으로도 대외 활동도 유연하게 관련된 학과에서 할 수 있고 취업 관련한 스펙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컴퓨터공학부의 최대 활동에 대한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컴퓨터공학과의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만 가져왔는데 일단 18년도, 19년도에 누적 백분위를 가져온 거예요. 누적 백분위를 다른 과랑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보면 항상 요즘은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위에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선택도 요즘은 컴퓨터공학과로 바뀌고 있다라는 추세고 물론 의학대학은 조금 더 의학계열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컴퓨터공학과가 고등학생분들한테도 이제 인기를 얻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기계공학과가 공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였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거는 2016년도 이제 학사팀에서 대학교가 이제 학사팀에서 공개한 이제 내가 복수 전공 아니면 부전공을 할 때 학과로 신청할 때 학점 컷인데요. 그 학점 컷에 보면 여기 IT 대학교 관련한 학과가 부전공이든 복수전공이든 굉장히 높은 3.6에서 4.0 사이의 학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학점대를 기록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도 이제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좀 힘든 점이 많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도 옛날부터 인기가 많은 학과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짚어보시면 앞으로도 이런 취업문이 많이 열려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좀 전망이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인기 있고 좀 전통적인 그 두 가지 전공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는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아주 간략한 예시를 들어보면 왼쪽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픽펜 사이퍼 인크립션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걸 가지고 영어나 한글이나 뭐 이런 알파벳들을 기호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모두 아는 뭐 BTS를 이제 기호로 옮겨 보자면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기호처럼 옮길 수 있겠고, 실제로 이걸 기호를 옮기는 것까지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호들이 그 실제로 코드 안에 녹아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실제로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열어보면 되게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호들 안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암호들을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기호들을 끼워 넣거나 해서 그 뭐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걸 이제 방어를 해내는 게 우리 정보보안 학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도 간략하게 보고 갈 건데요. 인공지능의 뭐 수학적인 내용을 뭐 깊게 다루거나 여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뭘 하는지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에 좀 좁아지고 있잖아요. 좁아지고 있을 때 왼쪽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봅시다.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키의 2분의 1을 곱하고 몸무게의 뭐 3분의 1을 곱해서 뭐 한 50에서 70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55 정도면 건강하다, 아니면 뭐 60 정도면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맨 오른쪽에서 판단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개에 이어붙이게 되면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과제들, 예를 들어 점프력을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뭐 허벅지의 둘레, 다리의 길이, 이런 것들을 뭐 2분의 1 곱하든지 뭐 제곱을 하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예측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고, 지금 뭐 3개 이렇게 쌓았잖아요. 이거를 100층, 1000개의 층 이렇게 쌓아가면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클립을 하나 볼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제가 이 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그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숫자로는 100만 개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100만 개를 놓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숫자를 보고 있죠. 그 앞에 나온 숫자가 몇인지를 이 100만 개의 아까 그 구조가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0부터 9 사이로. 그리고 영상 후반에 가면 이건 점점 더 이걸 구조를 다양하게 복잡하게 쌓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볼 건, 아까는 한 번에 이게 불이 껐다가 켜졌지만 이건 하나의 불이 켜지면 옆으로 불이 전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뇌에서 실제로 뉴런 세포들이 이제 다음 뉴런으로 화학물질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본따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데, 뭐 지금까지는 이 구조가 뭐 아까 그런 구조에 비해서 덜 최적화가 되고 속도가 좀 느리고 뭐 정확도도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의 이런 사고 과정을 똑같이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우리가 인공지능 그 네트워크를 짤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연구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제 흥미있게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에는 아까는 되게 기본적인 뭐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미분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에서도 이제 수학을 열심히 배워서 대학교에 와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짜는 그 구조를 짜나가고 뉴런들을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코딩은 직업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해야 된다, 뭐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공학과에 가면 코딩을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이란 건 2학년 때 배우는 기본적인 수단이고, 결국 우리가 3, 4학년 때 내가 뭐 인공지능을 할 것인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정보반을 할 것인지, 네트워크를 할 것인지, 이런 전공 분야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공 분야를 하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목적을 달리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같은 분들도 이제 컴퓨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고, 요즘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도 다들 이런 컴퓨터와 IT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님을 잠깐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을 몇 번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요즘 한국에서 스타트업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로 요즘 집에서 쇼핑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세상으로 그 오프라인 시장에 있던 것들을 옮겨오는 일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고 인기가 많았는데, 권도균 프라이머 이제 대표님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50년간 이런 과정이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의 이제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이걸 실제로 컴퓨터로 더 최적화를 하고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서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딩이 직업이 아니다 라는 이 말 하나 남기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여행이었고, 좀 가까운 곳이라든지 뭐 멀리 가도 괜찮고, 그런 여행을 좀 많이 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었고, 여행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 여행사를 차리려면은 뭐 웹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앱도 개발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컴퓨터공학과에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공학과에 처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가장 유명한 이제 얘기일 텐데,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서 하는 일들은 비대면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이슈고, 뭐 대학원이든 회사든 아니면 연구기관이든 굉장히 이제 비대면이나 아니면 재택근무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분들도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뭐 컴퓨터공학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에 진학하게 되시면 이런 거에서 부딪힐 어려움은 전혀 없다.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도 사실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가 이번 이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많은 업계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는 이런 타격에서도 좀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좀 자랑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사랑 석사는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석사나 학사나 어쨌든 다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가 기준에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학에서 그 업체랑 연결해서 학사를 끝나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좀 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해서 대학원에서 그 취업을 이미 보장을 받은 상태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이지만 어떤 연구에 배치받기 위해서, 특정한 연구나 특정한 일에 배치받기 위해서 이제 연결해서 가는 석사 과정이 있고요. 그것 외에는 뭐 석사나 학사나 어쨌든 회사를 들어갈 때는 신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갈 게 아니면 이렇게 크게 달리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컴퓨터는 미리 배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미리 배우지 않았고, 근데 미리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아무리 4년제 학과여도 2학년, 1학년 때 컴퓨터의 기초 과목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온 학생들보다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좀 느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미리 한번 컴퓨터를 배워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운다? 요즘 특기자 전형도 있지만 아직까지 특기자 전형이 뭐 8개 남짓의 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냥 컴퓨터만 해서 대학교 입시를 성공하기는 좀 문이 좁고, 그게 아니라면 요즘 대부분이 들어가는 뭐 정시나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컴퓨터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면 내가 앞으로 컴퓨터공학과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체험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학교 생활을 가장 성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